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공휴일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휴일괴. 이 네 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게 산을 쌓는데 자기가 목표했던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삼택의 흙을 퍼부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바람에 결국 산을 쌓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중요한 단계에 그 한 단계를 놓쳐버리면 국가 같은 경우는 망하게 되고 개인은 패망하게 됩니다. 공휴일괴란 말로 중국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항우입니다. 항우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방과 함께 천하를 제패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유방은 그 당시에 항우보다 힘이 월등히 약했습니다. 이미 전국을 거의 통일한 항우는 유방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홍문연이라고 그러는데요. 홍문연의 잔치를 벌이면서 항우의 모사였던 범증이 항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회에 유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우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뭐 죽일 것까지 있습니까? 이미 내가 전국을 다 장악했는데 유방이 뭐 자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녀자의 어짐이라고 합니다. 즉 단번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찬스를 항우가 놓친 것이죠. 그 뒤에 역사는 유방이 항우를 홍구에서 가짜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급습함으로써 역사는 급격하게 유방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항우는 해하의 5강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단 한 번의 실수, 5년에 걸쳐서 엄청난 싸움을 벌여서 전국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유방이라는 숙적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음으로써 거꾸로 본인의 제국이 다 무너지고 항우는 죽고 말았죠. 이게 바로 공휴일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항우와 유방이 사실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서로 싸움을 일으켰는데요. 진 제국은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불과 15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시황의 후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통일을 이루었던 진시황의 문제였습니다. 진시황도 똑같이 공휴일괴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면 진시황이 자기가 정권을 쥐고 있을 때 태자를 바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소였습니다. 몽염과 함께 부소는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또 흉노를 막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왕자이면서 또 가장 유능한 정치가이고 또 장군의 기질도 있었던 부소입니다. 그리고 부소는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잔인했는데 부소는 어질기로 유명했습니다. 나이도 상당히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진시황이 태자로 그를 세워놨으면 진시황이 산동성을 순시하다가 급서했을 때 본인이 죽으면서 그때서야 부소를 빨리 불러서 내 뒤를 잇게 해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조고와 이사 둘이서 유언을 위조하면서 우리는 그를 유조라고 그러죠. 황제의 유언을 위조하면서 부소는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의도했던 2세, 3세, 4세, 만세까지 가겠다고 했던 계획은 불과 진시황이 죽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진시황도 자기가 다 이뤄놨던 그런 제국이지만 마지막 하나의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휴일괴의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들면요.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유비나 또 조조나 손권 같은 주요 인물도 있지만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 원소입니다. 사실 원소 집안은 4대가 삼공을 지냈던 아주 혁혁한
집안이었습니다. 귀족이죠. 귀족 중에 귀족이고 지방의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습니다. 근데 원소가 결국 천하제패를 못하고 조조한테 관도의 전쟁에서 지고 또 그 전쟁 뒤에도 또 한 번의 전쟁에서 지면서 죽고 결국 원소의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소도 공휴 일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하북 지방을 차지하고 가장 강력한 군벌이 되었을 때에 그때 황제가 동탁에게 붙들려 있다가 동탁이 그 동탁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고 이 황제가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원소의 휘하에 있던 모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군, 빨리 가서 황제를 모셔 오십시오. 그때 원소는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야, 황제를 모셔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떠받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냐. 이것저것 해줘야 되고 내가 그 어린 황제의 말을 왜 들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없는 거죠. 그 황제를 데려다가 본인이 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권은 본인이 잡고 전국의 제후를 호령할 수 있었는데 원소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대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조조입니다. 조조는 원소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본인이 잽싸게 군대를 동원해서 황제 어가를 호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황제를 인질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실권을 쥐고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제후들을 다스렸습니다. 원소는 본인한테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또 자기가 필생의 업적으로 전국을 통일하겠다 이런 야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바로 공휴 일괴, 꽁코이, 이 코이였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국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삼국지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장 아쉬운 장면은 관우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제갈량의 계책에 의해서 관우를 형주성에 남겨두고 저 촉당, 지금으로 치면 사천 지역으로 유비가 병력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촉에 있던 유장 그리고 한중의 장로를 쳐부수면서 총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통이 죽음으로써 관우와 같이 있던 공명이 어쩔 수 없이 촉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관우한테 부탁을 합니다. 장군, 형주가 우리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형주는 삼국이 다투는 가장 중요한 필쟁의 땅이었습니다. 관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관우와 공명은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관우 혼자 이제 형주를 지키게 됐는데 그때 동호의 손권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냐면 관우의 아들과 손권의 딸을 결혼시켜서 동호와 촉이 강력하게 결명을 맺어 위나라에 대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당시 위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호와 촉이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위나라가 결코 저렇게 강력하게 촉나라를 쳐부수고 나중에 이제 진나라로 바뀌어서 동호까지 쳐부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관우는 이런 말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개의 딸과 호랑이의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 동호의 손권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더라도 관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실 외교에 있어서 그런 말은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결혼을 안 시킬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관우가 그렇게 해서 결국 결렬이 되면서 동호의 손권이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관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우는 여몽한테 맥성에서 목이 잘리고 말죠. 이 관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총나라는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땅을 잃게 됐고, 결국 유비도 죽고 유선 때 공명이 북벌을 단행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명도 오장원에서 죽고 총나라가 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휴일괴, 총나라 입장에서 공휴일괴가 됐던 그것은 누구냐? 바로 관우가 동호 선권의 동맹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장군으로선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관우는 국가를 전체로 고려하는 전략가로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공휴일괴였죠.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삼국이 통일됐을 때, 즉 서진의 사마염 때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의 태평성세를 거쳐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충이 진의 황제로 등극했는데요. 이 사마충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이제 바보 황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염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인데요. 사마염 굉장히 똑똑한 임금이고 실제로 삼국 통일을 이뤘고 태평성세까지 이뤘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국을 무너뜨리는 공휴일괴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기 아들이 국가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고, 더 큰 실수는 사마충이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를 황제로 세우려면 그의 아내가 현명한 여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의 아내를 가난풍이라는 중국 역사에서 첫 손에 꼽히는 가장 사악한 여자를 태자비로 맞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여자 말고 더 현숙하고 현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염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진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정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여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제국을 자기 손으로 결국은 무너뜨린 것이죠. 이게 바로 공휴일괴입니다. 그 외에도 당나라 때 위황후나 안락공주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당이 무너지고 5대 19대 그 유명했던 연운 16주를 요 나라에 바쳤던 석경당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애써 이루어놨던 일, 그 마지막 단추를 못 꿰므로써 결국 일가가 망하거나, 석경당 같은 경우는 후진이라는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 중국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에서는 어떨까요? 현대에서도 여러분이 많은 정치가들을 보면 일생의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은 온갖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공휴일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지막에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즉 공휴일괴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글자지만 공휴일괴, 꽁쿠이 이쿠이,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인생 전체가 또는 국가 전체가 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